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도내의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가 증가하면서 생산한 전력을 송출하지 못하고 강제로 중단시키는 출력 제어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동성이 큰 신재생 에너지 대응을 위한 전력 시장 개선 방안이 제주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곳곳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22개 단지, 123개의 풍력발전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풍력발전기의 전력 생산이 제한받은 날이 역대 최대인 104일에 달했습니다. 최소한 풍력발전기 한 대 이상이 사흘에 한 번꼴로 멈춰선 겁니다. 이 같은 출력 제한은 태양광 발전까지 포함하면 2015년 3회에서 지난해에는 132차례로 7년 사이에 44배나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15년치 계획인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 내놓은 해답은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확대하는 것, 들쭉날쭉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전력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산업자원부는 내년에 1,500억 원을 들여 65메가와트급 대용량 저장 장치를 설치하고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은 다른 지방에서 받기만 가능한 해저 연계선에 올해 말까지 양방향 전송이 가능한 연계선 하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와 제3연계선을 통해서 기존에 또 정부가 또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과 또 풍력 발전 단지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8년까지 300메가와트급 LNG 발전소도 추가로 들어섭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불안정한 신재생 에너지를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옵니다.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전제에 역행한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전국에 설치된 대용량 저장 장치에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가 7년째 방치되고 있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12년 전 부실대학으로 선정돼 폐교한 탐라대학교 부지입니다.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되면서 건물 앞에는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금이 가 있고 지붕 타일은 여기저기 뜯겨져 나갔습니다. 제주도가 415억 원을 들여 탐라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것은 2016년. 이후 외국 유명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려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탐라대 부지를 산업용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학교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거나 폐지해 신산업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핵심 기술 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우수한 인적 자원을 끌어들이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데 부지를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해 민선 8기 도정이 핵심적으로 내세운 그린 수소와 도심 항공교통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국책연구기관과 기업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데다 올해부터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사업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말만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꼭 추진해서 결과를 꼭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런 기대감에 우리 마을 주민들도 같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이 제시했던 옛 제주경찰청사와 탐라대 부지에 맞교하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적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년째 방치된 옛 탐라대학교 부지가 제주의 미래 성장을 책임질 통합연구개발 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한국전력의 협력업체 소속 배전 노동자들이 작업 도중에 감전사고로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지난해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전기 배전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20년 동안 전기 배전 일을 해온 이신엽 씨. 한전 협력업체 소속으로 2년마다 고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비정규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전봇대에 올라 2만 볼트가 넘는 고압 전선을 다루는 이 씨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돌발 상황에 대기하지만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태풍이 오거나 비바람 치거나 눈보라가 쳐도 우리는 나가서 새벽이든 밤이든 나가서 그걸 복구를 해야만 합니다. 왜? 전력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씨처럼 도내 한전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배전 노동자는 150여 명. 이 가운데 50여 명은 이달부터 매일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한전 제주본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임금을 올려달라며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다른 지역과 비슷한 공사 금액에도 임금은 절반 수준이라며 원청인 한전이 협력업체의 저임금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립돼 있고 이 지역의 노동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최저의 임금으로 이렇게 노동자들을 착취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 제주본부는 도내 협력업체 9곳에 공사비를 지급할 뿐 근로조건 등은 업체와 노동자 사이의 계약이라 개입하거나 중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노조와 협력업체 간 단체 협약과 임금 인상을 놓고 진행된 7차례 교섭은 결렬됐습니다. 노조 측은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집회와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인 가운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을 부유식과 매립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건설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 이전에 공항을 개항하려면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이 공법을 써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안전성도 검증을 해야 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산 MBC 윤파란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을 이른바 하이브리드 플로팅 공항으로 짓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활주로는 바다 위에, 터미널은 매립지에 건립하는 혼합형 공항입니다. 무조건 개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서 전 30년 전 개항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부산시가 이제 제안했다고 보면 됩니다.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물에 뜨는 활주로, 안전성 문제는 없을까? 부산시는 지난 2001년 일본이 시도했던 메가플로트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제안서와 일본의 실증 사례는 차이가 큽니다. 철강으로 만들었던 일본과 달리 가덕도 신공항은 콘크리트를 주 재료로 합니다. 하중을 견디고 균열을 막아야 하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 이착륙에 성공한 시험용 활주로 길이는 불과 1000m. 반면 가덕 신공항의 대형 항공기를 띄우려면 최소 3,500m 길이의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외해와 맞닿은 가덕도의 특성상 높은 파도를 막을 대형 방파제가 필요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도 있습니다. 제일 큰 자연재해가 태풍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태풍에 견딜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구조물. 개항 시기와 공법을 결정짓는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은 올 8월쯤 결과가 나옵니다. 국토부는 기존 매립식 외에도 부유식, 잔교식 등 가능한 모든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어제만큼 흐리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주에 유독 포근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지실 텐데요. 북서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현재 고산과 성산의 체감 온도가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기온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두꺼운 겨울 외투 입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구름이 껴서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기압골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고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산간 지역에서는 가시거리도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오늘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동부 지역 2도, 북부와 서부 지역 4도고요. 산지 성판악은 영하 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동부 지역 5도에 그치겠고 북부와 서부 지역 6도, 성판악 영하 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요. 예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아서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낮 기온 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에 발효 중인 풍랑주의보는 오전 중에 해제되겠습니다. 그래도 초속 16m 안팎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제주 전해상에서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금요일 제주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설 연휴 기간 내내 흐리고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한라산의 고도별 식생 분포가 정량적으로 조사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올해 말까지 한라산을 25개 구역으로 나눠 고도 100m 단위로 식생과 개별 수목의 위치, 수종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지리정보 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위성 항공사진과 합쳐 한라산의 생태 연구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월 중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4번째 토요일인 28일에서 설 당일인 22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열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설 연휴 기간 제주목 관아에 무료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3일에 열리는 설맞이 민속놀이 마당에서는 전통놀이와 국악공연, 가훈 써주기 등이 운영되고 제주목 사복을 입고 사진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제주목 관아는 이번 설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수문장 교대식을 열고 야간 개장 기간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감귤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협 제주본부에 따르면 2022년산 노지 감귤은 어제까지 32만 5천 톤이 출하된 가운데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5kg 기준 9,129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8%, 2년 전보다는 22% 높았습니다. 특히 설 대목을 앞두고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가 본격 출하되면서 농협은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를 통한 특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입주율이 상승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75%로 11월보다 5%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이달 도내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도 56.2로 전달보다 6.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다주택자와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입주 전망지수가 올랐지만 고금리 여파 등으로 주택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